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TV 용입니다. 시알리스 복제약, 저용량 매일요법, 자이데나 75ml 매일요법,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가지 용량의 매일요법의 유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신환으로 매일요법에 대해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상당수가 있어요. 멀리서 오신 분들은 원래 다니시던 비뇨기과 병원에서 매일요법의 용량이 결정되면 장기적으로 드실 수 있도록, 근처에서 복용할 수 있도록 환자 회송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3-4개월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크게 좀 차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중년 이후에 이렇게 성기능이나 전립선 배뇨장애 목적, 장기적으로 심혈관계에 대한 관상동맥 질환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시알리스 복제약 저용량 매일요법을 시행한 경우에 전립선 갱년기 검진, 이 균형을 보고 배뇨 증상에 대해서 전립선 증상 점수를 체크해서 이제 알파 교감신경 차단제나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 약물과 시알리스 복제약 5ml 저용량 매일요법을 동시에 처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약물 이상을 병용하게 되는 경우는 배뇨 증상에 대한 그 치료 목표 달성, 이런 문제와 추적 관찰, 이런 것들이 제가 몇 번 강조를 하게 되니까 지속적으로 80% 이상 6개월 이상 약 복용하신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성기능 목적으로 배뇨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시알리스 복제약, 자이데나 매일요법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지역병원에서 단순 처방만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나중에 약효에 대해서 약을 이제 줄여갈 수 있거나 또 약을 증량해야 되는 경우, 이런 상담을 빼고는 환자분들의 한 30%는 가까운 지역 비뇨기과에서 처방을 받도록 이제 의뢰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적으로 추적되는 분들에서 이제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1%의 환자에서 100명 중에 1명꼴로 온몸의 근육통, 이제 골반 통증, 몸살처럼 아프신 분들이 정말 저희도 통계를 내보면 정확히 1% 정도로, 약 1% 정도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시알리스 복제약을 무리하게 계속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2차 약제로 자이데나로 교체해서 처방을 해서 그 부작용을 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대체 처방으로 이제 치료 목적을 이제 달성을 했고요. 장기간 제가 추적 관찰한 분의 전체적인 환자 중에 15%가 추가적인 약물 복용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알리스를 드시는 분들은 시알리스 복제약을 성관계하기 1시간 전에 5ml를 한 번 더 드시는 것, 또 자이데나 75ml 복용하시는 분들은 성관계하기 1시간 전에 자이데나 75ml를 추가로 필요시 복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추가 처방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그 트리믹스 약제가, 펜톨라민 때문에 트리믹스 약제가 효과적으로 유효성이 자꾸 떨어진다고 해서 의뢰되셨던 분들에서는 실제 제가 자이데나 75ml 매일요법을 먼저 1차 치료로 이제 대체를 해보고, 안 되는 경우에 트리믹스 약제의 용량을 줄여서 바이믹스나 이제 큐믹스 용량 제제로 이제 대체 자가주사를 했던 경우들이 있는데, 전체 환자에서 30%는 자이데나 매일요법으로 1차적인 치료를 6개월 이상 만족했던 경우들이 있고요. 오랫동안 자가주사요법에 의존했던 분들은 자이데나 75 매일요법과 함께 다시 이제 용량을 줄인 자가주사 치료를 이제 병용하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의 저용량 매일요법이 소개된 이후에 가능하면 경구약제, 먹는 발기부전 치료제의 저용량 매일요법을 1차 치료로 하고, 그 이후에 2차 치료는 환자의 중증도나 그분의 성행동 방식에 따라서 2차적인 치료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 오늘 추적 관찰 결과를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뇨의학TV 용이었습니다.